자, 2017년도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배관을 연결할 때 이중금속 간의 접촉 등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동관과 강관을 연결합니다. 근데 이중금속이죠. 서로 다른 성질. 그래서 동관과 강관에 서로 다른 재질의 파이프를 연결하게 되면 부식이 발생한다. 접촉 부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질을 연결할 때 우리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극이 끝나는 것, 우리가 절연을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플랜지인데 절연을 시켜주는 플랜지다. 절연시키는 플랜지다 해서 절연 플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강관을, 다른 플랜지 한쪽은 강관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동관을 연결해서 이중금속 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품, 절연 플랜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고압가스 충전 장소에 설치된 방호벽의 높이는 얼마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방호벽의 정의입니다. 방호벽의 정의는 높이 2m 이상 되어 있고요. 두께 12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을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방호벽입니다. 방화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방호벽은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와 동등한 강도를 가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호벽의 높이는 2m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다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에서 불완전 연소 발생하는 원인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불완전 연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소용 공기 공급량의 부족, 그래서 연료와 공기 비가 맞지 않다, 가스 조성의 불량,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배기 환기의 부족,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기의 부족함, 연소기가 연료와 맞지 않는 형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 냉각되어 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고온입니다. 온도가 높을 때. 그래서 냉각이 되어 있을 경우, 이 프레임이 냉각되어 있을 경우 불완전 연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연소용 공기와 연료의 공급량이 공급 비가 맞지 않을 때, 그래서 연소용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소할 수 있는 산소량, 그죠? 공기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LPG를 충전할 때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 장점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펌프에 의한 이송법이 있고 압축기에 의한 이송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LPG를 우리가 충전, 그래서 이송할 때나 충전할 때 보면 펌프, 압축기, 그때 장단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 장점입니다. 압축기를 사용할 때 장점, 여기 있죠? 펌프에 비해서 이송 시간이 짧고 페이퍼록 현상에 우려가 없다, 잔가스 회수가 용이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충전 연기 밸브에 각인된 LG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우리가 앞에 20번 문제에서인가요? 나왔던 건데 아스틸렌 가스입니다. AG 이렇게 표기되는 거, G는 가스고요, A는 아스틸렌. 그래서 아스틸렌 가스를 충전한 용기의 부속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스용 폴리에틸렌관과 금속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의 명칭을 쓰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매설을 할 때는 우리가 PE관을 매설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금속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가스 배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금속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하에 매설을 할 때는 이게 폴리에틸렌관 PE관을 사용한다. 이 옆에 보시는 노란색.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성질의 이 관이죠. 두 개의 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부속품입니다. 이 부속품은 이형질 이염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질. 그래서 PE 파이프와 강관을 연결하여 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용 배관입니다. 이형질 이염관. 서로 다른 성질 두 개의 다른 성질의 관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가스 배관을 시가지 외의 지역에 매설할 때 표지판의 규격은 얼마인가? 자, 이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세로 이렇게 됩니다. 자, 200mm, 150mm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외에 뭐 도로, 산지, 농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 치수가 200mm, 세로 치수는 150mm 이상으로 설치를 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임을 알리는 뜻과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이즈는 200 곱하기 150 이상의 직사각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LPG 탱크롤이 정차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이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냉각 살수 장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살수 장치 또는 물분무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물을 뿌려서 냉각을 하든 아니면 뭐 살수하는 장치든 이렇게 되겠죠. 물분무 장치, 살수 장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 그죠? 가스 설비, 탱크로리,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분무 장치, 살수 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탱크의 온도 상승, 이 탱크의 온도 상승, 그죠? 또는 강도 저하 이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직사광선, 또 높은 온도로 인해서 이 탱크 내부의 압력이 상승했을 경우, 그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는 장치, 자,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살수 장치 또는 물분무 장치 또는 뭐 냉각 살수 장치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29번에 다음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에서 베릴륨 합금제 공구를 사용하는 목적을 쓰시오. 자, 베릴륨 합금, 우리가 가연성 가스를 사용할 때 공구를 사용하다 보면 잘못하면 뭡니까? 타격이라든지 망치 같은 경우 타격, 마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연성 가스로 인한 폭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화성 전기가 존재하는 현장에서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에서 공구의 타격, 마찰 등으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릴륨 합금제 공구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꽃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이런 용어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다음 가스 배관이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쓰시오. 자, 지금 요거 보시는 거 우리가 가스 배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가스 배관, 이게 뭐냐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신축을 흡수하는 장치, 열에 의해서 철이 늘어나는 것, 그죠? 신축, 그것을 흡수하는 장치. 그래서 명칭은 신축 흡수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가스 매설 배관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요거는 라인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인 마크. 그래서 우리가 지하 매설하는 배관, 가스 배관,
가스 배관이 어느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죠?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라인 마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마크는 배관 길이 50m마다 한 개 이상 설치를 하지만 주요 분기점,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한 군데 설치했고, 여기서 50m가 안 되더라도 뭡니까 이게 분기 지점, 굴곡 지점, 관말 지점 및 50m 이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데서 방향이 이쪽으로 전환됐다. 그럴 때는 이런 라인 마크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가 경납상자 등에 설치되었을 때 설치 높이는 얼마인가? 지금 여기서는 설치 높이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은 틀린 내용입니다. 요게 2017년도에 시행이 됐을 때는 요 내용이 맞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된 것이죠. 개정.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개정된 내용을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9월 4일자로 개정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해라. 이내. 그래서 보호상자 내에 설치한다든지 또는 보일러실 내에 설치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상자가 없을 때는 1.6에서 2m 이내죠. 1.6m 이상 2m 이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납상자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앞에 기준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최대 높이는 2m 이렇게 됩니다. 그전에는 설치 높이 제한이 없다는 용어를 사용을 해왔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 2020년 9월 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m 이내. 그래서 여기서도 설치 높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 2m 이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3번에 다음 아세틸렌 용기에 사용되는 용제 두 가지를 쓰시오. 우리가 아세틸렌 가스는 용해 가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을 가했을 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는 가스, 아주 불안정한 가스이기 때문에 용해시킨 상태로 저장을 하는데, 다공물질을 내부에 충전하고 거기에 용제의 아세틸렌을 녹여서 그 다공물질 사이에 충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제 두 가지다 이라면은 아세톤과 DMF 두 가지. 이건 뭐 필기 때도 자주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공물질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서 지시하는 것의 명칭과 규격을 쓰시오. 지금 요거는 이제 지하에 매설하는 PE 배관이죠. PE 배관에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로켓팅 와이어입니다. 로켓팅 와이어. 그래서 지상에서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전선의 굵기는 6제곱미리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규격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아마 예전 문제에서는 규격이 두 가지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6제곱미리로 얘기하는 통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켓팅 와이어입니다. 그죠? 요거는 왜 설치를 하느냐? 통상 우리가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은 플라스틱 배관, 그러니까 PE 배관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죠. 그 가스 배관을 설치를 하는데,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을 탐사했을 때, 배관의 위치를 찾을 때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재질의 가스 배관을 지하에 묻을 때 이 와이어를 같이 연결해서 묻어놓고 지상으로 이렇게 빼놓습니다. 그죠?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은 선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기를 흘려서 이제 배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구나, 어디에 있구나, 이걸 찾는 겁니다. 그걸 탐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와이어,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전선의 명칭을 우리는 로켓팅 와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도시 가스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가스용품으로 합계유량 초과 차단, 증가유량 초과 차단,
연속 사용시간 차단, 가스 누설 탐지기 차단 성능을 갖는 이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기본적인 계량기입니다. 계량기인데 계량기지만 여러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합계 유량이 초과했다. 그러니까 뭐 누설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량 또는 증가 유량 초과 차단,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간다 뭐 이랬을 때, 그죠? 또는 주로 많이 쓰는 시간대 아닌데 또 뭐 계속 나간다든지 일정 시간 이상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차단하는 역할, 그런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스 계량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부착한 가스 용품이 되겠습니다. 가스 계량기에 이런 기능들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계량기, 그래서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 LPG용 강제 기화장치를 사용할 때 특징을 쓰시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화장치라는 것 자체가 액화가스를 우리가 열매체를 이용해서 기화시키는 장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기화통입니다. 기화통이 이제 뭐 열광기 역할을 해서 이제 열매체를 가열해서 기화시키는 장치가 기화통이고, 그 외에 기기, 밸브, 계기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기화장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제 기화장치 또는 자연 기화장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 기화라는 것은 뭐 우리가 따로 여론을 투입 안 하는 것이고, 강제는 여론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 여론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냉시에도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우리가 자연이다라면 온도가 낮을 때는 따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여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제로 하면 그 여론을 공급해 주니까 온도가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가 가스 공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정적으로 조성이 일정하고 기화량을 가감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비비 및 인건비가 절약된다. 이런 식으로 강제 기화장치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쓰시오. 지금 같은 경우 뭐 몇 개를 써라 이렇게 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는 뭐 잘 안 나오기 싶은데 뭐 2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다음 도시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와의 이격거리를 쓰시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계량기, 가스 계량기가 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스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계량기와 60cm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기 계량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가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치는 첫 번째 단계죠. 가스 계량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전기 자체는 뭐 고압의 전기, 그죠? 고전류 이런 의미로 뭐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값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뭐 거리를 더 많이 띄운다 이런 취지에서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c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이제 각 뭐 가정이나 가정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분기가 되니까 전류값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보면 좀 더 거리는 좁아질 수 있다. 그래서 30cm. 그 다음에 전원 교체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스 계량기와의 이격거리입니다. 60, 30, 15 절반씩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다음 도시가스 배관에 지지된 유볼트 등의 고정장치 사이에 고무판, 플라스틱 등을 삽입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지대나 유볼트, 자, 이런 고정장치와 배관 사이에는 고무판, 플라스틱을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 절연 물질을, 이 2가지는 절연 물질입니다.
전원 물질을 삽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뭐냐, 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 절연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기가 이 고정장치 쪽으로 전기가 흘렀을 때 배관으로 전기가 연결된다면, 그죠? 그럼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절연 물질, 그죠? 차단하는 물질, 절연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게 고무판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39번에 다음 방폭 등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T4가 의미하는 것을 쓰시오. 자, 요거 T라는 것은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입니다. 온도 등급을 1부터 6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온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T1부터 T6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T1은 450도 초과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죠. 85에서 초과 100 이하. 그 다음에 T5는 100에서 135 이런 식으로. 그 다음 135에서 200, 200에서 300, 그죠? 그 다음에 300에서 450, 그 다음에 T1은 450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4 같은 경우에는 방폭 전기기 온도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의 발화점 온도가 135 초과 200도씨 이하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다음 상용 압력이 2MPa인 가스 시설에 설치된 압력계 최고 눈금은 얼마인지 쓰시오. 자, 이 압력계, 우리 가스 시설에서의 압력계 기준입니다. 압력계의 눈금 범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에서 2배까지입니다. 2배까지. 그래서 최고 눈금 쓰라 이라면은 기본적으로 2MPa에 1.5배, 그죠? 1.5배. 여기에서 2MPa의 2배, 그죠? 2배의 압력. 그래서 범위 자체는 3에서 4MPa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MPa 이상, 4MPa 이하의 최고 눈급을 가지는 압력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7년도 가스기능사 실기 동영상 보고 문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